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경희 미대입시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홍익대학교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익대학교는 점점 면접의 중요성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홍대 수시 전형에서 1단계, 2단계, 2단계에서 이 면접은 60%라고 하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면접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면접장 딱 들어가면 어떤 세팅일까 너무나 궁금하시죠? 그 세팅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딱 들어가면 대략 20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같은 전공을 지원한 학생들 20명과 조교 2명이 있고요. 그 안에 보면 약간 천막이 이렇게 있는데 그 천막 안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각자 문제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 천막 안에는 사비 연필과 지우개 등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천막 안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36분 동안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 완성한 이후에는 1대2, 즉 교수님 2분과 학생 1명 1대2 면접이 시작이 되는데 대략 10여 분간 구술 면접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36분 동안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랬죠? 그 문제지는 A3 용지입니다. A3 용지는 A4 용지의 2배 크기죠? 자, 그 종이를 딱 받아들면 뭐냐면 첫 번째로는 감상 문제가 있습니다. 주로는 세계의 유명한 작품들이 나와 있고 그 작품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을 말로 설명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 작품들을 기본으로 해서 그 작품들의 어떤 조형성이라든가 이미지를 이용해서 본인의 드로잉을 그리게 되는데 그 발상 과정을 지금은 다 글로 쓰게 돼 있어요. 이제 글까지 써야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글로 쓴 내용을 다시 드로잉으로 구현하게 되는데요. 이 드로잉이 예전에는 22분 또는 24분 정도를 그 시간을 줬는데 지금은 36분이라고 하는 꽤 긴 시간을 줍니다. 왜 시간이 길어졌을까요? 아무래도 드로잉을 보겠다는 거죠. 홍대가 실기가 없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실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라면 실기가 부활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홍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물론 글쓰기라든가 아니면 뭐 말하기라든가 또는 서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파트는 드로잉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림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차은우를 그리고 싶어요. 정말 잘생기고 정말 이 세상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차은우 너무 잘생겼잖아요. 제가 정말 차은우를 그리고 싶어. 그런데 내가 열정적으로 그린 차은우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쫄라맨으로 보인다면 우리는 그 그림을 보고 제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그렸고 아주 멋진 해석을 붙인다 하더라도 차은우를 연상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로잉 실력이 정말 중요해지니까 드로잉을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도대체 그러면 드로잉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되나요? 제가 아까 A3 용지라고 했죠? A3 용지 한 반 정도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대략 한 A4 용지 정도 되는 그 공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장면을 한 30분? 요 정도 선에서 그릴 수 있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주제가 나올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공통적인 어떤 그 인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어떤 도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연습은 여러분들이 해놓으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1번 문제에서 감상 문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감상 문제에 자주 나오는 작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주로는 미술사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작가들이 나오겠죠. 여태까지 제출됐던 기출이 나왔던 그런 작가들은 피카소, 듀샹, 프리다 칼로, 그리고 앤디 워홀, 그리고 게라르트 리터, 요즘 아모레 퍼시픽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마크 브래드포드도 있죠.
근데 이런 그 작가들, 기출 작가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냥 교수님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아무나를 기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미술사적으로 이 사람은 이런 포인트, 저 사람은 저런 포인트 또는 이런 조형 요소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작가들을 기출을 했겠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서울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전시, 즉 마크 브래드포드의 예를 들면 이 사람은 그 보통 자기 작품에서 사회 문제를 굉장히 크게 다루는데요. 마크 브래드포드의 어떤 배경을 잠시 얘기하자면 그는 LA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라치 졸업생이고 그리고 본인이 살고 있었던 동네, 아주 가난하고 험했던 그 동네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거기를 배경으로 해서 어머니가 운영을 하고 있던 그 미용실에서 아주 많이 쓰던 엔딩 페이퍼라고 하죠. 파마 말 때 쓰는 그 종이의 가장자리를 토칠로 그을려서 그 수많은 엔딩 페이퍼들을 캔버스에 붙여서 작품을 만든 걸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런 그 각자의 어떤 작가들의 특징이라든가 그 배경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감상 문제를 푸는데 훨씬 더 윤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교수님들이나 또는 전문가들이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감상 문제는 작가를 알거나 작품을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야.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작가들을 다 알겠어요. 특히 일반고 학생들이 요즘 점점 많이 지원을 하는데 그 학생들이 이런 작가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생일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미술사적인 어떤 지식이 전혀 없거나 앤디 워홀이 누구인지 또는 그의 작품이 얘기하는 게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한 상태에서 그 그림을 처음 보고 거기에서 조형 요소를 밝혀내고 또는 그 그림의 의미를 자기의 어떤 표현과 연결짓고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영상을 보는 고1이라든가 고2 학생들인 경우 간단하게나마 미술사를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그런 얘기 있죠. 지혜도 지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미술사적인 지식을 좀 쌓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고3은 어떻게 하냐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고3 벼락치기로 감상 문제 푸는 방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키워드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작품이 3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기초상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 세 작품을 보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쨌든 해석이니까요.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세 작품에서 공통된 어떤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소외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계와 문명이라든가 아니면 인간성 소멸이라든가 또는 기후 문제라든가 이런 그 키워드를 잡고 그 키워드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야말로 이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을 보고 느끼고 또 거기서 여러분들의 생각까지 펼쳐내는 것은 사실 확률적으로 너무너무 다양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키워드가 맞다 틀리다고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에서 여러분들이 대신에 논리적인 구조만 만들어낸다면 어떤 확장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가끔 그런 것도 나와요. 이제 한국 작가분들도 있고 서양 작가들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김한기와 로스코라는 어떤 그 뭐랄까 두 작가를 비교 분석 이런 거 하는 연습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쎄요, 제가 이 질문을 요즘 많은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하고 있는데 AI가 이 아트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교수님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1년 전만 해도 이것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어떤 정답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해냈는데 1년 후가 되니까 AI가 사실 너무 많이 발달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AI가 우리 아트계라든가 아니면 사회 아니면 인류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이든 아니면 좀 두려운 방향이든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하나는 정리를 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 저는 감이 안 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잘 쓰는 게 바로 예를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상 문제에 서도호 작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로 서도호 작가의 틈새집이라고 하는 작품이 출제되기도 했는데요. 어떤 그 틈새집 보셨나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큰 건물 가운데에 이렇게 우겨지듯 들어가 있는 어떤 한옥집을 설치를 한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의 어떤 그 정서는 낯선 문화에 적응하고 있는 많은 이민자의 어떤 정체성 또는 가치관의 충돌 뭐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명을 보고 이런 작품을 보고 학생들이 자기의 작품에서 어떻게 응용했느냐 많은 예시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뭐 서양 문명과 한국 문명의 어떤 충돌이라든가 또는 어떤 학생들은 그 기성세대와 아니면 지금 자라고 있는 신진세대들의 어떤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을 했었고요. 또 재미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은 그 가운데에 끼어 있잖아요. 그 집이. 그래서 영화 업을 이용을 해서 왜 업 보면 집에 막 풍선을 막 달고 날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끼어 있는 집에 풍선을 잔뜩 달아서 그 집이 탈출하는 그런 그림도 재미있게 묘사를 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처음에 키워드를 어떻게 잡느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도 자기 마음대로 잡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논리를 잘 펴서 납득할 만한 작품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가끔 이미 작가가 됐다고 착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궤변이라든가 너무 지나친 논리 비약을 작품에 표현하거나 아니면 구두 면접에서 표현하거나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건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홍익대학교라고 하는 어떤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그런 능력을 보여줄 때는 상대방이 납득하는 내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을 꼭 잊지 말고 지나친 궤변이나 아니면 비논리적인 어떤 그림, 드로잉은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에 제가 말씀드렸던 걸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제일 처음에 제가 면접장 풍경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면접하는 그 과정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면접 때 주로 나왔던 많은 작가들, 그리고 그 작가들이 왜 선정이 됐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예도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꼭 피해야 될 점도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오늘의 마무리입니다. 오늘의 마무리는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술사적인 지식이 조금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좀 다른 선생님들하고 제가 좀 다른 생각인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매년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미술사적인 지식이 있고 그리고 작품을 봤을 때 당황하지 않는 친구들이 훨씬 더 자기의 논리를 펴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논리를 펼 수 있었고 그리고 드로잉조차도 자기가 잘 그리는 것들을 많이 정리를 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좀 적용을 시키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1, 고2 학생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미술사적인 지식 그리고 그래도 한 달 또는 두 달에 한 번씩은 좋은 전시들을 보면서 본인의 안목을 높이는 그런 연습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가을인 것 같아요. 아직 뜨겁지만 조금 공기 속에 가을의 볕이 보이고 있어요. 어떤 분이 지난 영상 3편을 보시고 제가 지금 머리카락이 너무 길다, 앞머리가 너무 길어서 답답했다 라든가 아니면
너무 진지하게 하셨는데 좀 더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또 다음에는 더 재밌는 얘기들로 찾아뵙고요. 지금 그래도 입시잖아요. 입시는 우리가 조금 진지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 이룰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응원할 테니까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은 드디어 서울대로 가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